네, 우선 지난주에 썼던 파일 중에서 13번 파일 있죠. reshape. 여기에 뭐 성별, 팁의 최대값, 최소값, 성별 요일별, 성변, 흡연 여부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파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런타임 모두 실행 한번 할까요? 네. 네, 지난주에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요. CSV나 엑셀 파일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고,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통계 작업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룹 바이 연산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와 비슷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기능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때로는 길쭉한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로로 넓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그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세로로 길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그런 게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바꿔주는 그런 함수들이었었습니다. 함수 이름들 기억나세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함수가 스택. 이 반대가 언스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스택과 언스택은 스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스택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있잖아요. 이 컬럼 이름들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시리즈의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언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무엇으로? 컬럼의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게 언스택입니다. 네. 이거랑 그 반대되는 개념이 피봇하고요. 피봇 기억나시죠? 피봇과 멜트가 있었죠. 피봇과 멜트. 멜트가 스택하고 비슷한 동작이기는 해요. 멜트가 스택하고 비슷한 동작이기는 한데 멜트라고 하는 것은 컬럼에 있는 값들이 세로로 오는 거고요. 네. 반대로 피봇은 이 세로에 있는 컬럼에 있는 값들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컬럼 이름이 되는 게 피봇입니다. 그래서 스택하고 언스택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스택, 언스택을 사용하시는 경우와 피봇, 멜트를 사용하시는 경우를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구별하실 수. 그 다음에 피봇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룹 바이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모양을 조금 다듬을 때 사용하는 게 피봇 테이블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과제 바로 하면서 피봇 테이블 우리 연습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여기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죠. 그냥 여기서 바로 할까요? 코드는 지금 연결 다 되어 있으시죠? 구글 콜앱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쭉 전체 실행 한번 하셨죠? 전체 실행이 되어 있으면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영수증 금액과 그 다음에 팁과 성별, 그 다음에 흡연 여부, 요일, 시간, 그 다음에 테이블 사이즈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었었고요. 성별 팁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자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을 묶어주는 거죠. 그룹을 어떤 변수로?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로 그룹을 묶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한 결과는 뭐가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룹으로 묶여진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네,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 집합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팁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렇게 찾죠.
팁이라고 하는 변수에 무엇을 찾는 거냐?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을 찾는 거예요. 하나씩 찾으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맥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별은 메일과 피메일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요.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팁의 최대값, 메일에서 팁의 최대값은 10.0, 그다음 피메일에서 팁의 최대값은 6.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최소값을 하실 때는 여기에서 그 함수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메일에서 팁의 최대값은 1.0, 피메일에서 최소값은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앙값을 찾겠다. 미디언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미디언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메일 카테고리에서 팁의 미디언은 3.0, 피메일 카테고리에서 팁의 미디언은 2.7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로 합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죠.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냐 하면 성별이 있어요. 메일, 피메일 이렇게 성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미디언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찾았었던 팁의 최대값을 성별로 넣어주고요. 팁의 최소값을 성별로 넣어주고 팁의 중앙값을 성별로 넣어주고 이런 모습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통계 함수들을 한꺼번에 하실 때에는 AGG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AGG가 뭐냐면 aggregate, 집계하다. 통계값들을 집계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함수 이름들을 남겨주시면 돼요. 최대값이면 max, 최소값이면 min, 그 다음에 중앙값이면 median.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제가 아까 데이터 프레임 모양 맞죠? 그렇죠? 성별이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여긴 인덱스예요. 이 부분은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네, 성별이 인덱스가 되는 거고 요 그 다음에 집계 함수 이름들 최대값, 최소값, 미디언 이게 컬럼 이름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실 수 있어요. 한꺼번에. 네, 이때 사용하는 게 AGG라고 하는 aggregate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해보시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자, 똑같은 결과를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입스점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에서 value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었죠. values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였었냐 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값들이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때 테이블에 채워야 될 값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슨 값을 채울 거냐 하면 팁이라고 하는 값들을 채울 거예요. 물론 팁을 요약해서 나타내긴 할 거예요. 평균을 구하든지 최대값을 찾든지 최소값을 찾든지 중앙값을 찾든지 어쨌든 팁이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들을 이 안쪽에 있는 테이블의 각 셀에 채워줄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values에 팁을 써주시는 거예요.
values의 팁을 써주시는 거고, 자, 그 다음 볼까요? 인덱스랑 컬럼이 있어요. 인덱스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죠.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무슨 컬럼을 가지고서 인덱스를 만들 거냐.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를 써주시면 돼요. 인덱스는 성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와 이 함수를 잘 보시면은요. 함수의 파라미터들을 잘 보시면 인덱스와 컬럼스에 들어갈 수 있는 변수 이름들은 카테고리 변수들이에요. 성별이라든가 뭐 시간이라든가 날짜 요일이라든가 혹은 뭐 흡연 여부라든가 이런 그 카테고리 변수들은 몇 개의 그 범주로 나눠지잖아요. 뭐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카테고리가 인덱스가 되거나 혹은 컬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연속형 변수는 인덱스나 컬럼을 쓰시면 안 돼요. 컬럼 이름들이 무한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인덱스에 있는 이름들이 뭐 1.0, 1.001, 1.00001, 1.0000001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속형 변수는 인덱스와 컬럼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카테고리 변수들을 인덱스나 컬럼에 사용하셔가지고 컬럼 이름, 그 다음에 로우 인덱스 이름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카테고리별로 어떤 통계를 계산할 때 계산해야 되는 값, 통계를 계산해야 되는 변수, 통계값을 계산해야 되는 변수를 values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컬럼에는 우리가 따로 넣을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컬럼은 자동으로 채워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컬럼이 최대값, 최소값, 미디언이 채워져야 돼요. 여기에 aggregate 펑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컬럼즈를 따로 쓰시는 게 아니고요. aggregate 펑션을 리스트로 넘기시는 거예요. 최대값 구해주세요. 최소값 구해주세요. 중앙값 계산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표시되는 건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지냐면 values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되고 있죠. 팁 최대값입니다. 팁 최소값입니다. 팁 중앙값입니다. 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뭐 요 정도가 조금 다른 거죠. 요 정도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aggregat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피벗 테이블에 aggregate functi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우리가 집계를 하고 싶은 그런 함수 이름들을 넣어주셔도 돼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요게 되시면 밑에 있는 것들은 아마 비슷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걸 볼까요? 성별, 요일별, 토탈별의 최대값, 최소값. 자, 이 경우는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우선 그룹을 먼저 묶어주셔야 돼요. 그룹을 묶는 기준이 성별, 요일별이. 그러면 성별과 요일은 데이였었죠. 데이. 자, 이렇게 하시고서 그 다음에 aggregate를 하는 죄송합니다. 변수를 먼저 선택해야죠. 토탈 빌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택을 해서 최대, 최소, 중앙값이죠. 그럼 aggregate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대, 최소, 중앙값을 계산하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성별도 인덱스로 오고요. 데이도 인덱스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덱스가 멀티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멀티 인덱스.
두 개의 레벨을 갖는 인덱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선 성별이 남성과 여성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다음 남성 안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 거고요. 여성 안에서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를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에그러게이트 함수의 그 계산된 값들,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된 값들은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토탈 빚, 영수증 금액을 표시를 한 거예요. 네, 되셨죠? 자, 이 결과는 제가 리절트라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라고 하고 리절트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테이블을 이런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테이블을 이런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성별은 인덱스로 그냥 놔두고 요일을 컬럼으로 옮기겠다 라고 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어떻게 하겠다? 컬럼 이름으로 올리겠다. 이게 뭐죠?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컬럼 이름으로 올리겠다. 그게 언스택이다. 그러면 인덱스에는 메일하고 피메일만 남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최대값 이렇게 나오는 거죠. 최소값, 미디안. 그러니까 인덱스가 로우 인덱스가 멀티레벨 인덱스였는데 이제는 뭐가 돼버렸냐면 컬럼의 인덱스, 즉 컬럼 이름들이 멀티레벨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보면 여기 있는 값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남성의 목요일에 식사한 남성들의 토탈 빌의 최대값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금요일에 식사한 남성들의 토탈 빌의 최대값이란 뜻이고요. 여기는 토요일에 식사한 남성들의 토탈 빌, 영수증 금액의 최대값이란 뜻이에요. 나머지도 다 아실 수 있으시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룹 바이를 하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언스택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만 언스택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언스택을 하시는데 아규먼트가 있어요. 레벨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인덱스란 뜻이고 첫 번째 인덱스라는 의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0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까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메일과 피메일이
컬럼의 이름으로 올라가고 요일은 인덱스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 인덱스로 남아 있고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있었던 값들이 컬럼 인덱스로 올라간 거예요. 내용은 똑같죠. 이제는 내용은 똑같아요. 남성, 목요일, 토탈 빌의 최대값. 여성, 목요일, 토탈 빌의 최대값이라는 의미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단지 가로 세로가 조금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거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서를 만드실 때 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그 표현을 하느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게 테이블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스택, 언스택. 보통은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그룹 바이의 결과를 언스택을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 바이 언스택을 한꺼번에 하는 게 그게 피벗 테이블인 거예요. 그룹 바이의 결과를 언스택을 해서 그 테이블을 표시하는 가로와 세로 로우에 들어가는 인덱스와 컬럼에 들어가는 인덱스들을 표시를 해주는 그게 피벗 테이블인 거예요. 첫 번째, 자, 요 중간에 제가 코드셀을 하나 넣을게요. 중간에. 얘랑 똑같은 결과를 나오게끔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팁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팁스부터 피벗 테이블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values. 자, values는 뭐라 그랬어요? values는 여기 들어가는 값들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들어가는 값들은 무슨 변수에 있는 값들이에요? 토탈 빌에 있는 값들이에요. 토탈 빌에 있는 값들. 맞죠? 네. 자,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인덱스는 뭘 얘기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성, 여성. 이거 무슨 변수예요?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컬럼즈 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컬럼즈가 데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써주시면 될까요? aggregate function을 써주시면 돼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함수를 적용을 할 거죠. max라고 하는 함수, min이라고 하는 함수, median이라고 하는 함수. 세 개의 함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이쪽이랑 똑같은 결과이지 않나요? 그쵸? 똑같죠? 그러니까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카테고리 변수로 그룹을 묶어서 우리가 원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서 통계 함수들을 통계 값들을 aggregate 집계하는 과정을 끝낸 다음에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언스택을 해주면 언스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언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녀석을 이렇게 바꾸는 거. 요게 언스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언스택을 해주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얘를 한 번에 해주는 그룹 바이 aggregate unstack까지를 한꺼번에 해주는 게 뭐다? 그게 피벗 테이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덱스에 사용할 컬럼 이름, 컬럼즈에 사용할 컬럼 이름, 그리고 셀에 채워줄 밸류들 이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볼까요? 팁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values가 있네요. values는 토탈 빌이죠. 토탈 빌. 자, 이제는 인덱스가 뭐예요? 이번에는 인덱스가 요일이란 말이에요. 요일. 컬럼에는 뭐가 갔어요? 컬럼에는 성별이 있는 거예요. 성별. 그리고 aggregate 펑션이 4가지가 있는 거죠. 아, 3가지. 죄송합니다. max, min, 그리고 마지막으로 median이 있었던 거죠. 어때요? 똑같죠? 그럼 위쪽하고 아래쪽 결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 언스택 하고요. 그룹 바이 언스택하고 피벗 테이블은 같은 기능이에요. 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럼 밑에 거 해볼까요? 밑에는 우리가 그룹을 묶어야 될 게 3개나 돼요. 팁스를 그룹을 묶어야 될 게 몇 개가 있냐면 성별, 그 다음에 흡연 여부, 그 다음에 요일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룹을 묶었죠. 그룹 묶은 상태에서 무슨 변수? tb라고 하는 변수의 중앙값만 찾자예요. 중앙값만 찾자. 이것도 저장을 좀 할게요. result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result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하나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계 함수도 하나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시리즈가 됩니다. 이 결과는 시리즈가 되고요. 그룹 바이에서 선택한 컬럼 이름들, 그러니까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들 있죠. 그룹을 묶어주는 이 기준들은 전부 다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인덱스. 메일, 피메일, 스모커 예스, 스모커 노. 그 다음에 스모커 예스에서 목, 금, 토, 일. 스모커 노에서도 마찬가지로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요. 여기서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과 스모커는 그대로 로우에 인덱스로 놔두고요. 데이를 데이만 컬럼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리절트를요. 언스택을 하시는데 레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뭘까요? 가장 마지막 인덱스만. 가장 마지막 인덱스만 언스택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결과가 나오죠. 남성 흡연자, 남성 비흡연자, 여성 흡연자, 여성 비흡연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무슨 숫자를 찾은 거냐면 tb라고 하는 변수의 중앙값을 찾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부 다 그룹으로 묶어주는 카테고리 변수들을요. 그룹으로 묶어주는 카테고리 변수들을 그냥 전부 다 인덱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덱스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원하는 컬럼, 인덱스에 놔둘 컬럼,
아니면 컬럼 이름이 돼야 될 컬럼. 얘네들을 언스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자, 이 결과는 피봇 테이블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피봇 테이블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우선 values. 우리는 팁을 계산을 할 거죠. 팁의 통계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인덱스. 인덱스는 두 개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인덱스는 성별과 스모커가 있네요. 자, 그럼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성별을 먼저 그룹을 묶고 그 다음에 스모커를 두 번째 그룹으로 묶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컬럼즈. 여기 있는 컬럼즈는 뭐예요? day잖아요. day. 요일이죠. 그럼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리스트 안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aggregate 펑션은 mean, 평균이 아니라 median, 중앙값을 사용한 거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모양으로 또 만들어 볼까요? 자, 리절트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리절트는 성별, 스모커 여부별, 그 다음에 요일별. 성별, 흡연 여부별, 요일별, 팁의 중앙값인데, 자, 이거를 이번에는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볼 거냐면, 요일을 그대로 놔둘게요. 요일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놔두고요. 대신에 자 컬럼의 인덱스를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남성 안에서 다시 스모커 yes, 스모커 no. 여성 안에서도 스모커 yes, 스모커 no.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려면 언스택을 해야 되는 컬럼이 몇 개예요? 언스택을 해야 될 컬럼이 두 개죠. 성별과 흡연 여부라고 하는 두 개의 컬럼을 이렇게 두 개의 인덱스를 죄송합니다. 성별과 흡연 여부라고 하는 두 개의 인덱스를 이렇게 컬럼 이름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똑같이 함수는 onStack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onStack을 사용을 하시는데 레벨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레벨이라고 하는 변수에 무엇을 넣어준다?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리스트.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0번과 인덱스 1번에 있는 인덱스들을 컬럼 이름으로 만들어주세요. 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거냐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혹은 보고서를 받아보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만드는 거죠. 위아래로 로우가 긴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맞춰서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가로로 와이드한 테이블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맞춰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언스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룹 바이의 결과를, 그룹 바이 연산의 결과를 언스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모양은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룹 바이 언스택까지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피벗 테이블이다라고 합니다. 피벗 테이블. 그룹 바이. 죄송합니다. 그룹 바이가 피벗 테이블을 한꺼번에 하기로 했죠. 네, 피벗 테이블. 밸류스를 먼저 결정을 하면 우리는 팁을 계산을 할 거예요. 팁에 어떤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할 거고요. 인덱스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요일만 남아있어요. 그쵸? 컬럼즈. 컬럼은 몇 개? 컬럼에는 우선 성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흡연 여부가 들어가야 돼요. 컬럼이. 다 끝났죠? 자, 보세요. 인덱스, 데이. 컬럼즈, 스모, 성별, 스모커. 이게 컬럼즈.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값들은 팁. 어렵지 않죠. 피벗 테이블 사용하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 파라미터의 의미들만 이해를 하시면 여기에 무엇을 쓸지는 금방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애그러게이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은 우리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평균은 애그러게이트 펑션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평균 이외에 다른 값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는 함수 이름을 적어주셔야 돼요. 중앙값 찾기로 했기 때문에 median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와 컬럼의 그 카테고리 변수들의 조합. 인덱스를 몇 개의 변수로 조합을 할 거냐, 컬럼즈를 몇 개의 변수로 조합을 할 거냐에 따라서 테이블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테이블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성별, 흡연 여부별, 요일별, 시간별, 팁의 중앙값. 자, 일단 그룹 바이를 먼저 해볼게요.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하고요. tips 점 그룹 바이. 그룹을 묶어야 될 게 4개나 되는 겁니다. 그죠? 성별로도 그룹을 지어야 되고요. 흡연 여부로도 그룹을 지어야 되고요. 요일 그리고 시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룹을 만든 다음에 무슨 컬럼? 팁이라고 하는 컬럼에 무엇을 계산하자? 중앙 값을 계산하자. 자, 이런 결과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왔죠.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보시면 제일 처음에 성별,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줬죠. 성별. 그렇죠? 그 다음에 성별, 남성 안에서는 흡연, 비흡연. 그죠? 흡연, 비흡연. 이거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안에서도 흡연, 비흡연 이렇게 나눠줬겠죠. 자, 흡연자 안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눠줬죠. 그거는 비흡연자에서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목요일 안에서 점심과 저녁, 금요일 안에서도 점심과 저녁, 토요일 안에서도 점심과 저녁, 일요일에서 점심과 저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NA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NA라고 하는 것들은 뭐 때문일까요?
거기에 값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성 흡연자 목요일 저녁에 식사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미디언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성 흡연자 토요일 런치에 식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남성 흡연자 일요일 런치에 식사한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아마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런치가 다 없을 거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보시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런치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그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테이블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덱스는 성별과 스모커를 남겨둘게요. 그 다음에 컬럼에 데이와 타임을 가져갈게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선 로우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남성 안에서 흡연자, 비흡연자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여성 안에서도 흡연자, 비흡연자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yes, no, yes, no. 이렇게까지 컬럼을 만들고요. 이렇게까지 컬럼을 만들고 로우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일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다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목요일 안에서 런치와 디너, 금요일 안에서 런치와 디너, 토요일 안에서 런치와 디너. 그 다음에 일요일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리절트를 이용하시면 언스택을 해야 되는 변수가 뭐예요? 언스택을 해야 되는 변수가 day와 time. 즉 -2, -1 요 두 가지 인덱스로 하면 아니면 0, 1, 2, 3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0, 1, 2, 3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를 어떻게 언스택을 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result.onstack level이라고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런 모습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 자, 이거랑 똑같은 결과는 피봇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으세요. 팁스, 피봇 테이블. 제일 처음에 values는 이 안에 들어가는 값들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계산한 거예요? 얘네들은 무슨 변수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팁이라고 하는 변수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male, female, yes, no 이게 뭐냐 이거죠. male, female이 무슨 변수에 있는 값이냐, yes, no라고 하는 게 무슨 변수에 있는 값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인덱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별 그리고 흡연 여부 이게 인덱스죠. 그 다음에 컬럼즈가 있죠. 컬럼즈는 뭐예요? 이 컬럼의 인덱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무슨 변수냐, 런치와 디너가 무슨 변수냐 이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금토일
day라고 하는 변수죠. 그 다음에 lunch, dinner, time이라고 하는 변수가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aggregate function을 지정해 주시면 되죠.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죠. 미디안 하나밖에 없답니다. 이렇게 하면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조금 간단해요. 피벗 테이블이 다른 점은요. 보시면 목요일 런치가 전부 다 NA, 토요일 런치도 전부 다 NA. 그거는 생략돼 있어요. 어떤 컬럼에 전부 다 NA가 있다. 거기는 생략을 해버려요. 피벗 테이블. 그게 조금 다르고요. 이것 말고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출력된 순서, 로우에 인덱스가 들어가 있는 순서, 그 다음에 컬럼에 인덱스가 들어가 있는 순서, 미디언이 계산된 값들, 이런 것들 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단지 여기만, 이것만 달라집니다. 다른 건 똑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물론 언스택이나 피벗 테이블 하실 때 이것 말고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연습을 해보세요. 레벨을 언스택을 하실 때 레벨들을 바꿔가면서, 혹은 피벗 테이블을 하실 때 인덱스나 컬럼스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세요?